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선출을 했습니다. 당 대표로는 김기현 4선 의원이, 그리고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장해찬, 이런 인물들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역대 최고로 55.1%라고 하고,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은 52.9%. 그래서 원래는 결선 투표 제도도 도입이 되었지만 결선 투표 없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됐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6명은 전원이 친윤석열계라는 것으로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심, 내가 더 윤석열과 가깝다, 윤석열이 나를 더 지지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윤심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해서 밀어냈다, 또 나중에는 쫓아다니면서 다시 손을 잡고 같이 화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결국은 끝내 같이 찹쌀떡도 먹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혐의도 있었고, 대통령실의 행정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짓을 했어도 친윤석열계는 모조리 당선됐다,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박재탕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기현 후보가 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경선 후보의 입에 떡을 넣어주던 그런 윤석열과 그런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바로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2021년 10월 24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윤석열로 정해졌다, 이런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3년 2월 26일에는 역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이 된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의 입에 떡을 넣어주던 2021년 10월 말에 바로 그때부터 김기현으로 정해졌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이 나고 국민의힘은 명실상부한 윤석열 체제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친정 체제로 간다, 총선의 공천은 윤석열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이다, 이 결과가
그러면서 당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걸 신임하고 지지한다 하는 뜻이다. 또 이번에 이렇게 당원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다고 하는 사람들로만 몽땅 이렇게 뽑아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몰아준 거다. 응원하는 뜻이다. 이렇게들 풀이를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전열을 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총선이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열 정비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친윤석열계, 아니 윤석열 친정체제, 그러니 국민의힘은 윤석열당, 대통령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100%로 치러진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짬짜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짬짜면은 단 두 가지지만 국민의힘은 그릇 하나에 5개, 6개를 담아놓은 그런 짬짜면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안철수라는 아주 큰 다른 색깔의 음식이 담겨 있었고,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은 전 당대표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묶어 놓은 또 강렬한 다른 색깔의 음식이 담겨 있는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정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짬짜면, 여기에 밖에서 굴러온 돌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윤석열이라는 돌을 주워들인 이들이 친윤석열계가 된 것인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 힘이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또 밖에서도 건드리기만 하면은 바로 어떤 문제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친윤석열계가 힘을 키웠고 드디어 국민의힘을 윤석열당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을 끓이겠다고 했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연대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정당 내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연포탕이라는 철학도 없고 도리도 없고 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좌파 본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몸소 선거전을 뛰어보고도 선거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거가 전투이고 승부로 답이 정해진다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앞에 아주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것으로 포장을 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든 이번 친윤석열계의 승리가 정말 승리라면, 그것이 완승이라면, 그러면 윤석열은 앞으로 아무에게도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색깔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있던 다른 색깔들, 이것은 윤석열의 색으로 새로 칠해져야 하는 겁니다. 화합을 위하여 몸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선거는 전투이고 승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몸을 낮추는 것은 약자의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 이것이 윤석열계의 완승이라면 패배한 세력은 스스로 색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색을 바꾸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탈하는, 탈당하는 이런 자들이 없어야 하고,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전투 뒤처리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빠져나가고자 한다면 살려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갈래의 세력들, 짬짜면을 이루고 있던 세력들은 자신의 색을 바꿔서 윤석열의 색으로 그렇게 다시 고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흰 것을 희다고 말한 지 너무나 오래된 무리이기 때문에 그저 흰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색인지 윤석열에게 물어보고, 윤석열이 그것은 이런 색이다 라고 하면 이런 색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어떤 신념이 꺾인다든지 양심이 괴로워한다든지 할 일도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번 친윤석열계의 승리가 완승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완승이 아니면서 국민의힘을 윤석열의 색으로, 윤석열의 색 한 가지 색으로 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갈갈이 찢어질 것입니다. 단결하거나 아니면 갈라서거나. 그런데 그럴 힘조차 없는 각 계파들이 지금껏 짬짜면으로서 내분만 일으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이 지금 당장 찢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될 겁니다. 유권자가 강제 다이어트를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총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렇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부는 안 된다. 화합해야 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안철수를 찾아가서 달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윤석열이 유승민, 이준석을 찾아가서 달래야 한다. 이것도
유승민, 이준석파가 하는 이야기일 것이고, 윤석열이 소위 천하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의 이기인을 포용해야 한다. 사실 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할 만한 것인가 싶기는 하지만, 역시 이들은 이준석파이거나 천하용인파거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계파전쟁의 불씨를 살려두고자 하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하는 이런 술수일 수도 있고, 이것을 채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방책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 물론 이게 모든 정당이 희망하는 바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은 당원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 옳다 하는 사람들과 안철수가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윤석열이 옳다 하는 사람은 안철수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답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윤석열도 안철수도 그게 답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옳다는 사람들은 이낙연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낙연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옳지 않은 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재명도 이낙연도 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한 그러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옳으면 이재명이 옳지 않다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그들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한 그들 누구도 옳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수국민은 어떤가? 보수국민은 국민의힘이 옳고 민주당은 옳지 않다는 것이 답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국민은 국민의힘이 옳다고 하지도 않고 민주당이 옳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가?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정치인 언저리에 있는 정치 지망생들이 정치인을 따라다니던 지지하는 무리들이 국민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국민은, 또 보수국민은 바로 그런 아주 큰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윤석열이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게 2024년 총선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벌써부터 공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빼놓지 말아달라 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흔들어 놓는 사람 있고, 흥정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이거 역시 또다시 국민의힘이라는 자그마한 당 내부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전열을 가다듬고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 이게 새로 뽑힌 당대표가 할 일입니다. 물론 윤석열 당이라고 하니까 윤석열과 김기현이 같이 이런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면 총선을 탐내면서 국민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총선은 국민의힘 당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다 중요한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당이 국민의 뜻을 알고 제대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일, 그것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정책과 국회의 업무를 관리하는 원내대표의 일이고, 윤석열 당이라고 하니까 윤석열과 원내대표의 일이고, 물론 김기현 당대표의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거기에는 국민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정당도 동일합니다. 국민의 말을, 국민의 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선 기본적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스토리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화법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 풀이를 해야 하니까 이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 거기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들 민생 하는데 민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 정책이 아예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위험하다 이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봐야 합니다. 마주보려면 괴로울 것이고 국민을 속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국민을 속이지 않으면 바로 비판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을 요리할 생각, 어떻게 언론이라든지 선전선동으로 이걸 덮어버리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생각, 이걸 버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본인들도 이게 무엇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눈 똑바로 뜨고 봐야 정책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해결책을 써놓은 봉투를, 비단 주머니를 휙 던져놓고 갈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국민과 함께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전념해야 할 겁니다. 국민이 체감하게 하라, 이런 따위의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가 대통령의 입에서,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